안녕하세요. 기획자 박성훈입니다. 2026년 신규팀 역량 강화 콘텐츠, 오늘은 목차 파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들은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고 실제 제가 활용하는 정보들을 많이 담아뒀습니다. 다만 이제 수주율이 굉장히 높으시고 실력이 많이 쌓이신 분들은 이 신규팀 대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만 정보를 발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차편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 헤매다 수주의 정석들 만나고 시간이 멈췄죠. 이거구나. 수주의 정석 입찰 초보팀을 위한 바이블 온라인 홍보 목차편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수주의 정석 네이버 카페에 신규팀들을 코칭 및 컨설팅하면서 첫 수주를 만들어냈던 목차를 업로드 해놨으니까 다운을 받고 영상을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 타이틀에 바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2025년 기준으로 첫 수주를 만들기까지의 노하우와 다양한 사례를 담았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더라도 하나씩 적용하시면 공공입찰 제안서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실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가장 정답에 가까운 정보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신규팀과 작업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대표자님 그리고 실무자님들께서도 공공입찰 제안서 작성 기간 너무 짧다고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 이유는 이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공입찰 공고의 발주는 본공고가 있고 사전 공고가 있습니다. 근데 입찰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을 때에는 거의 본공고만 봐요. 그래서 본공고에서 우리가 온라인 홍보 기준으로 마음에 드는 과업들, SNS 키워드를 넣었는데 이거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바로 마감일이 4일, 7일 이렇게 되면 우리 신규팀들은 아직 표준 제안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퀄리티가 낮을 수 있고 심지어는 아예 참여도 못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 공고를 꼭 보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전 공고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15일에서 20일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다. 혹시 신규팀 중에서 사전 공고 보시는 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문의 주시고요. 자, 그럼 공공입찰은 결국 표준 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네, 표준 제안서 중에 이제 정형화된 부분들, 업체 일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관리 운영,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 한 번 들어가면 그 틀은 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서 배점이 5점, 보통 10점, 15점도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가하고 확실하게 초반 작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홍보 가업이 다양할 거잖아요. 교육 분야도 있고 홍보 분야도 있고 취업도 있고 사회적 가치 등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우리한테 딱 맞는 분야가 이제 하시다 보면 좀 보이시게 돼요. 이게 왜 홍보가 들어왔지? 이 홍보를 한번 살며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문화 쪽으로 문화관광 이러한 분야의 과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팀은 사회적 가치를 요구하는 과업의 성적이 좀 잘 나오네. 이러면 이제 이 부분으로 공공입찰에 우리 회사의 레퍼런스가 좀 쌓이고 그 색깔이 좀 진해져서 수주율이 점점 높아지겠죠. 공공입찰 제안서에서 이 목차 부분은 수주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컨설팅 자리에 이러한 목차 구성을 보여드려요. 지금부터 제가 띄워드리는 자료들은 실제 입찰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 우리 신규팀들의 반응은 이제 대부분 막 웃으시거나 저 정도는 아니다. 아니 어떻게 공공입찰 제안서를 저렇게 작성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 머릿속에도 그냥 핀터레스트에서 그냥 쓱 긁어 와도 이제 이런 거 보이니까 이렇게 목차 구성 그냥 깔끔하게 하는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공공입찰 제안서를 작성하려고 RFP에 대한 지침 방안을 딱 보는 순간 이제 머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요 가업에서는 제안서 구성안에 따라 작성하되 자유롭게 내용을 추가해도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막 고민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셔야 될지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목차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이죠. 제안 개요, 추진 방향, 뭐 과업 수행 계획 다 나오는데 보시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다 쪼개서 소제목을 넣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작성하는 순간 평가장에서 우리 제안서는 이제 왼쪽으로 쓱 옮겨집니다. 이 왼쪽은 탈락 후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하시는 팀들도 있어요. 아, 여기 보면 제안계획, 과업수행계획, 사업관리계획, 기타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소제목을 어떻게 구성하셔야 되는지 모르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서 작성하게 되면 내용이 뒤죽박죽으로 엉켜요. 우리가 제안서 평가만 들어가는 과업도 있지만 결국엔 제안 발표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발표라는 거는 짧은 시간 동안에 평가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제안서 쓰면 나부터도 다음 페이지에 어떤 게 나오는지 스스로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제안 발표 자료를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 그래도 좀 별로긴 하지만 뭐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러한 대제목만 갖고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면 평가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불친절한 제안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제목 구성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 RFP 지침에 따라서 제안 전략 및 논리력 부재 역시 지침에 따른 목차 구성이 잘 안 돼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지침서를 보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대제목과 소제목까지 구상을 했다면 그렇게 완성된 제안서는 다시 한번 배점표를 보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항목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전 사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구성할 때 폰트 정보이고요. 실제 공공입찰 제안서 작성할 때 주로 쓰는 폰트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A 스타일 봐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RFP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구성해서 조금씩만 수정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 추진 계획에 국민 기자단 이런 거 과업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이 작업이 뭐다? 표준 제안서 제작. 그리고 좋은 목차를 갖고 계실수록 RFP 분석에 따른 제안서 구성이 굉장히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B 스타일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팀의 역량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변경됐을까요? 저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제안 업체 소개가 가장 앞에 있었는데 B 스타일은 네 번째 구성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해설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고 거기서 우리 신규팀들 특히 뭐 많은 제안서 얻으실 수 있겠죠. 제안서 확보. 근데 이 제안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디테일은 경험 없이는 인사이트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A, B 구성 중에 신규팀에게 더 적절한 목차는 무엇일까요? B입니다. 여기서도 왜라는 질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B 스타일이 더 신규팀에게 알맞는 이유는 이 첫 시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팀이 제안업체 소개부터 이야기하면 쓸 내용이 없어요.
신규 팀이 제안업체 소개를 읽을 때 약 40초에서 1분 20초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 뭐 신규 팀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90%의 팀이 그냥 정보를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럼 평가위원님들은 거기서부터 벌써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사업의 개요가 이 팀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면 더 잘 나올 수 있는 등수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A 스타일은 이제 레퍼런스가 많이 구축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야의 레퍼런스가 많고 우리 팀만의 강점도 있는 그런 기존의 현재 수주를 잘 하시는 팀들한테 또 유리할 수가 있죠. 왜 유리할까요? 제안업체 소개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평가위원님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이 팀 괜찮네라는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네, 유사 실적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뉘어져요. 유사 사업 실적을 그냥 정보로만 이야기할 건지 여기서 또 스토리를 풀어낼 건지, 이 부분도 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배점 포인트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유사 사업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레퍼런스로 수주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획을 잘 잡고 뭐 하더라도 매번 다른 평가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시는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좋은 실적, 전문화된 운영 능력을 검증한 업체가 아무래도 공공입찰에서는 더 유리할 수가 있다. 네, 확률 게임으로 갔을 때 그래서 레퍼런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실제 RFP를 보면서 배점 확보를 위해 목차를 구성하는 전략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